안녕하세요. 자녀교육 정보 채널 드림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앙대 의대에 다니고 있고요. 책 의대 합격 고득점의 비밀의 저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임민찬입니다. 2부에서는요. 초, 중 등 학생들이 꼭 필요한 의대 준비, 명문대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공부법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초등학교, 중학교 시기에는 사실 뭐 의대뿐만 아니라 말씀해주신 명문대든 정말 어쨌든 좋은 입시 결과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둬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 뭐 초등 의대 반 그런 것들 막 기사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걸 보면서 놀랐던 게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선행을 하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솔직하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초등 국어 같은 경우는 초등 시기에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1순위는 독서. 어쩔 수 없이 독서가 그렇죠. 가장 중요하거든요. 독서. 그래서 이 독서는 저는 두 가지 형태의 독서를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혼자서 읽을 줄 알아야 되니까 혼자서 책을 읽는 것과 두 번째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될 게 아이에게 그래도 초등학교 뭐 4학년 정도까지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책을 읽어줄 때는 아이가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수준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책으로 읽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아이도 그걸 들으면서 혼자서 읽어줄 때는 좀 힘들 수 있는 어휘나 내용들도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또 이해하기도 좋고요. 주로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한국 문학이나 또 세계 문학 있잖아요. 그런 전집을 구매를 해서 그런 것들 중에서 유명한 것들 위주로 먼저 읽어주시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 스스로도 한국 문학이나 세계 문학 작품들을 읽어나갈 수 있었어요. 이게 좋은 팁이 그러니까 혼자 읽는 것과 또 부모님이 읽어주는 책의 수준이 다른 거. 맞아요. 이 부분이 좋은 꿀팁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역사 논술 학원도 다녔었는데요. 사실 역사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또 의외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단순 암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역사 논술을 했었는데 그게 역사에 대한 흥미도 흥미지만 우리가 되게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면 글쓰기나 토론할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술을 좀 해뒀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과지만 문과적인 능력까지도 잡아갈 수 있는 게 같은 의대를 준비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뭔가 좀 더 튈 수 있었던 그런 특징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초등학교 시기였고요. 이제 중학교로 가면 이제 중학교는 결국 고등학교 진학 전에 해둬야 될 공부가 있다면 저는 문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문법을 중학교 과정에서도 물론 배우지만 저는 문법을 항상 정말 수능까지도 풀 수 있을 정도로 문법은 완벽하게 해둬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문법 교재는 어떤 걸로 하셨을까요?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이제 1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떠먹는 국어 문법 그 교재의 독학서를 사용해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문법을 제대로 잡아주었던 게 고등학교 가서 문법을 공부하고 있으려면 되게 시간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거 미리 중학교 때 해두니까 되게 도움이 됐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요. 이제 또 워낙 수학 잘 아시겠지만 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초등 수학 같은 경우는요. 사실 과도한 선행보다는 사실 초등 시기에는 6개월에서 1년만 앞서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요. 대신에 학원과는 별개로 스스로 심화 문제집 한 권을 푸는 것 그걸 저는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왜냐면 학원을 다니다 보면 아이가 조금만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별표 치고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다 해결을 해주니까 아이가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푸는 연습이 부족해지거든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스스로 자습할 일도 많고 실제로 시험 볼 때는 혼자서 푸는 거잖아요. 그 연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스스로 하되 그 한 문제집을 저는 항상 3회독은 하고 가라고 해요. 첫 번째 풀 때는 공책에다가 하고 두 번째는 책에다가 다시 한번 똑같이 다 풀고 세 번째부터는 틀린 문제 위주로 하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저는 왜 이걸 시키냐면 학생들이 요즘 보니까 학원을 많이 의지하다 보니 혼자서 답안지를 보면서 공부하는 그 연습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자기 주도적인 학습 측면에서 혼자 답안지를 보고 그 내용을 이해를 하고 고칠 수 있는 그 능력도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중학교 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의대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중학교 때. 네, 되게 수학 선행을 되게 빨리 나가게 됐어요. 학원을 네. 통해서. 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미적분 기하까지 끝까지 달린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에 가보니까 고1 내용조차도 심화적인 공부를 하나도 안 해둬가지고 그냥 단순히 저는 개념 문제집 하나, 뭐 유형 문제집 하나 하고 계속해서 넘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남는 게 없고 다시 어쨌든 처음부터 쌓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게 선행을 너무 과하게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선행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고 대신에 그 선행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개념이든 유형이든 확실히 알고 넘어가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이 중학교 수학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중등 수학 도형 정리는 저는 제대로 항상 하고 가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중학교 때 그런 도형의 개념들이 고등학교의 그래프나 도형에 그대로 쓰이는 경우도 많고요. 거기에서 얻었던 아이디어를 알고 있으면 고등학교 수학의 공식 유도라던가 실제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되게 중학교 때 중요한 도형의 개념들을 많이 배우는데 그걸 한 번 정리를 안 하고 가면 고등학교 때 그런 부분들 도형이 약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인강 중에서 메가스터디 보면은 현은진 선생님의 노베라는 강의도 있고 양진진 선생님도 그런 관련 강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의들이나 또 시중에 있는 책 이렇게 밑에 사진으로 또 띄워드릴 건데 솔티북스에 나와 있는 이 책도 보시면은 되게 중등 도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가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또 수학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럼 영어 부분은 또 어떻게 될까요? 영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초등학교 시기에는 기본적인 단어 공부가 중요한데 제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건 단어장 수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한 단어장을 최소한 3회독은 하고 넘어갔던 거. 3회독 중요한 것 같아요. 네, 3회독. 최소한 3회독은 하고 넘어갔던 거. 왜냐면 어쨌든 단어가 계속해서 겹치고 반복되는데 빠른 진도를 위해서 한 번, 두 번 보고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 부분이 도움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윈피키드라는 그 영어 원서가 있는데 그게 초등학생들이 읽기에 내용도 되게 재미있는 편이고 또 영어 공부 측면에 있어서도 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영어 원서를 어려운 수준 말고 그냥 이렇게 내용적으로 재미있는 것들을 읽어 나갔던 거 그것도 되게 재미있었고 영어 공부에도 도움이 됐었고요. 세 번째는 제가 영어 회화학원을 좀 다녔었거든요. 그러면서 회화학원을 보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영어로 일기를 쓰는 거 사실 영어를 바로 초등학교 때부터 어려운 거 시키면 얘들이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일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감정, 뭐 해피 이런 감정이나 있었던 일들 정도는 쓸 수 있으니까 영어 일기를 썼던 것과 회화 연습을 많이 해뒀던 거 이런 것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 스피치도 할 일도 있고 영어 토론을 할 일도 있고 글쓰기도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가서는 또 어떤 게 영어는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했을까요? 중학교 시기에는 당연히 뭐 기본적인 문법이나 해석 다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영어에 대해서 되게 관심 있게 공부도 하고 또 과외도 하는 입장에서 고등학교 영어 내신에서 최상위권을 가르는 요소가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서술형 그리고 킬러 문제 이렇게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 서술형 같은 경우는 영작 연습이 요즘에 워낙 문법 해석 위주로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작이 안 돼버리니까 고등학교 때 큰 점수를 차지하는 이 서술형에서 자꾸 실수가 발생하고 오히려 거기에 시간을 쏟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중학교 때는 제가 이제 그 교재가 있는데 고등 영어 서술형이 전략이다 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이 되게 도움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그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에 그러니까 내신 시험에서 외부 지문이라고 해서 많이 가져오는데 그게 결국에 다 실제 고등학교 영어 모의고사 형태로 나오는 그 유형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영어 실력이 있으면 그게 무슨 유형이든지 잘 풀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게 유형별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어떤 네. 스킬들이 있는지를 모의고사 그 킬러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내신에서도 똑같이 그 유형이 나오니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중학교 때 그 킬러 문제를 연습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 때 제가 킬러 문제를 그 조정식 선생님 교재 중에서 사실 그때는 기출 정식이라는 교재가 없었고 네. 인강, 킬러를 다루는 인강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조정식 선생님의 확실해라는 인강이나 이명학 선생님의 또 이렇게 리드 앤 로직이라는 인강이나 그렇게 킬러를 다루는 인강을 네, 그 겨울방학 때 듣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오늘 또 마지막으로 어떤 뭐 댓글 이벤트가 있다면서요. 네, 1편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2편에서도 영상을 잘 보시고 영상의 댓글로 뭐 공부나 뭐 다른 뭐 일반적인 생활이나 이런 것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로 네,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직접 민창국에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실 거예요.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드림맘은 다음에도 소중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